안녕하세요. 현명한 투자자 학당의 파라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차 개정판의 집필 당시의 시장 상황을 다우지수 차트로 해설을 했는데요. 20년 동안의 장기 상승과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큰 폭의 장기간의 하락과 상승하는 시장이 정상화된 주식시장이고 이것이 금융시장의 중대한 변화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금융시장의 중대한 변화 부분으로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전례 없이 상승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출발점은 바로 우량 채권 이자율의 급상승이다. 67년 말 이후 채권에 투자해서 배당금보다 2배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 72년 초 채권의 수익률이 7.19, 주식의 수익률이 2.76%에 불과했다. 64년 말 채권 대 주식이 각각 4.4, 2.9이었고 49년도에는 각각 2.66, 6.82로 주식 수익률이 오히려 높았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자율의 상승 부분이 있고 67년, 72년, 64년에는 채권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 49년에는 주식 수익률이 오히려 높았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장, 2장, 3장을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이 페이지에 적힌 본문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담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담겨 있으면 나중에 매우 수월합니다. 책 읽기가.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음 페이지에 그레이엄은 책의 3장의 표 3-3에 앞 페이지의 본문 내용을 표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 그림은 책의 표 3-3 중에서 이자율과 시가 배당률 부분만 제가 뽑아내서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앞 페이지의 본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파란색이 이자율입니다. 48년도 2.77에서 71년도 7.57로 이자율이 전례 없는 상승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빨간색이 배당 수익률인데 48년도 5.6에서 계속 하락하여 68년도 2.87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채권 이자율은 오르고 주식 배당률은 내려서 수익률이 서로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48년도에는 우량주의 배당 수익률이 채권 이자율보다 2배 정도 높다가 58년경에 거의 같아지고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71년도에는 완전히 역전되어서 채권 수익률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수입의 측면으로만 볼 때 집필 당시 71년에는 채권이 우량주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수입 측면만 본다면 굳이 주식의 위험을 떠안을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을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 본 시장 상황에서 저자는 투자 전략을 제안을 합니다. 주식 투자 비중을 최소한 25%로 설정하라. 채권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식의 비중을 최소 25%로 권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50대 50 비중으로 구성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재밌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적힌 부분은 글자 그대로 검토를 하자는 거지 채권에만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시 책 내용을 벗어나서 그레이엄이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열거하고 또 비교하는 식으로 이 책을 써 나가는데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읽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쏠쏠한 재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런 비교하고 가설을 세우고 또 이 가설을 부정하고 다시 의문을 던지고 책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복잡함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가 책 내용을 이해하기 오히려 어려워지는 이유가 됩니다. 저자가 그냥 단순하게 유망한 한 가지 전략만 우리에게 소개했다면 우리가 책을 이렇게 어렵게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랬었다면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책의 장점으로 이런 다양한 전략을 그레이엄과 함께 검토해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입니다. 이번 유튜브 동영상 해설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채권에만 투자하는 전략을 검토한 결과는 위에 보시는 문장에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채권이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 비중을 최소 25%는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1장에서 다루어질 텐데 주식 25%를 유지하는 이유로 그레이엄이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개정판 집필 시점인 72년 이후에 채권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언급되어집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1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우지수도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이자율도 이번 시간에 다루었는데 이번 페이지에는 다우지수와 이자율의 변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트를 함께 비교하면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8년, 59년경을 보면 이미 채권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을 앞지른 상황인데 다우지수는 그 이후로도 10년을 더 상승하게 됩니다. 58년도에 주식이 채권보다 매력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하지만 주식은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데요. 그레이엄은 여기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주가가 위험 수준임을 경고합니다. 3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어적인 투자자와 적극적인 투자자, 가격 따져보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nvincible.